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보상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져서 마음까지도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정활동 바쁘신데도 이렇게 조례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 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 과장 원재섭입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RFID 종량제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최근 증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4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공동주택을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인을 배치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수방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 개정된 내용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상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의 파기 및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제34조 제2항을 제34조 제3항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제3조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개별 기준에 위반 행위 1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군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평무주입니다. 근본 제285회 임시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 법령, 입법 예고 결과 등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안양시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보급에 대하여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조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가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개정 조례안 별표 가태료 부과 기준에 개별 기준 제1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혜동 의원님. 네, 윤혜동 의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다는 골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RFID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죠,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관리법이지 않습니까? 네. 기존은 기본은 제 64조가 있는데요. 네? 64조 말씀하신 거는 의무 대상 공동주택을 명시한 거고요. 같은 법 제 10조의 2항에 또 보시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의 이제 제 2조에 보시면 150세대 명시가 되어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 2인가요? 10조인가요? 그 세 개 조가 좀 저기 관련되어 있는데요. 제 64조, 제 10조의 2, 제 2조가 이렇게 나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법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좀 보겠지만, 이 법에 공동주택의 RFID를 지원하도록 돼 있나요? 설치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RFID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원입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시에서 지자체에서 예. 지원하게 돼 있나요? 예. 그 문구가 어디에 있죠? 없는데 찾아봐도. 10조 이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관련 법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는데 대상이 지금 기존의 그 조례는 150세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 좀 확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 2조 보시면 150세로 명시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150세대 그러니까 세대수 기준은 알겠어요. 예. 세대수 기준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냐고 묻는 거죠. 폐기물 지원하도록- 관리법에 있습니다. 그거는. 폐기물 관리법이 있어요. 예. 그게요? 예. 그럼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RFID를 설치하는 거는 이제 향후 대세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과연 RFID가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시공사에서 RFID를 자체는 데도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RFID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게 노후화가 되면 또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또 유지관리비가 고장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시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명확하게 법에 RFID를 설치하는데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기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또는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체 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가는 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시 재정을 좀 저는 절감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모든 제도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관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되고 일상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관에서는 선도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후로 인한 교체, 유지관리비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예.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이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지 그 근거 자료를 좀 예,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지원하도록 돼 있는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예. 아니 폐기물 관리법 지원으로 나와 돼 있어요. 있어요. 예. 여기 첨부가 돼 있는데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 5페이지요. 5페이지 보시면요. 5페이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게 지금 윤회동 의원님의 그 현명하신 질의를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다른 조례와 달리 지금 미비해요. 이게 이런 질의가 나오도록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뽑아달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의원님들하고 다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이거 이 지금 뒤에 보고하고 작성 방법, 공동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 이 관리소하고 하는 일들 이만큼 반 이상을 이거 왜 이런 거는 저희한테 이건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주실 조례를 주실 때 우리 조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제가 뽑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따로 의원님들이 보면 안 되고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게 2조와 10조와 지금 뭐예요? 예, 64조. 예. 이거가 붙어 있어야 되죠. 예.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다른 조례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런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게 돼 있는 거면 궁금한 건 상위법이거든요. 이 관리소에서 내는 이런 것들을 이 반 이상을 그걸 왜 주나요? 이게 궁금한가요,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 이거를 이만큼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윤혜동 의원님께서 폐기물 관리법이나 공동주택 관리법에 딱 첨부했으면 조항별로 여기에 연계되는 제가 말했듯이 2조, 10조, 64조. 예. 그러면 다 보고서는 이해를 하시고 지원하는데 말하자면 신축 건물은 이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는 또 옆에 지자체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 이러면은 이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또 우리는 왜 지원을 안 해줘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역행하고 있다. 예? 무시대적인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예, 볼 자료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미숙한 예. 면이 있는데 죄송하다는 때는. 말씀드리고요. 예. 별도로 제가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팀장님이 이거를 준비해 주셨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면 타 지자체는 얼마씩 하고 있는지 이게 지원하게 전부나 일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나 일부인데 우리는 이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 우리랑 비슷한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로 하니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지원하는데도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좋은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많이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지원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데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만큼 혜택이 되는 거면 하겠다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부터 해서 저희 아파트도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주부인데도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인데도 우리 관리소에서 하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멈칫멈칫해요. 왜? 이 장단점이 비교 대조가 되는 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정 내릴 때 이게 좋다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그 관리사무소에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닐까. 우리 개정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소수인데 세대수가 하고 싶어. 그런데 동대표 회의에서도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동대표에서 결정을 해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게 비교 대조하게 이미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좋아하더라. 수요 조사라도 좀 해서 그러면 옆에 단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지에서 좋은 점이 더 많네. 이러면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선행하는 거 아닌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이 계속 똑같은 계속했던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 계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한번 하시고 있으면 계획을 하시고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저는 예. 제 아파트에 가서 벌써 딱 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장점이 많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에서 주민을 위한 건데 선택을 안 하실까요? 결과 나온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부터 하셔야 된다 하고 보고 우리 윤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명하신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를 항상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 하는 거는 제가 그런 것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허원구 의원님. 네, 홍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이게 조금 전에 올라온 책을 이걸 보고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대수가 690대가 지금 안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기준이나 이런 거는 뭐 150세대 이상이면 뭐 설치가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가 그 대당 안양시에서 지원하고 기계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대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200만 원, 기계값만은 160만 원. 160만 그리고 원이고. 전기 내지 여러 가지 시설 설치 그 시설에서 40만 한 대당 200만 원 정도가 예, 우리 시 예산이 예, 맞습니다. 지원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무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민하고 그 콤포테크 이게 둘 다 3년을 두 기계 전부 다 둘 다 3년으로 약정이 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조달청에 예, 예. 그렇게 등록이 돼 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부터 이제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주신 내용을 보면 예. 이 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산 한시 더 휴 아파트 요번에 생긴 거 뭐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7년, 2018년 요때 19년 요때는 설치가 됐으면 지금 3년이 경과가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는데요. 네. 그거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AS가 기간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계에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체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까? 예. 우리 안양시가 유지 보수까지 지원하는 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예, 예. 여쭤보는데 그건 자체에서 한다는 예. 얘기고 만약에 이 기기가 노후가 되면은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을 때는 또 안양시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때 되면 그때는 한 번만 하고 예, 예, 예.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 예. 된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럼 맞습니다. 단 한 번 우리가 예, 지원한다는 얘기고 이런 AS 같은 것도 자체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이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선생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거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갖고요. 이렇게 보면은 후불로 가면은 여기 단점에 이게 복잡한 행정 절차,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이게 단점이 이렇게 많게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전자식으로 하면은 그냥 그 내가 쓰레기 버린 만큼 관리비에 이렇게 산정해서 그냥 고지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수수료 용지를 따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리비에 같이 산정돼서 나오면 그냥 되지 좀 이렇게 않을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선불제인데 네. 나중에 이제 후불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은 아파트에서 이제 후불로 해서 얼마 정도 발생이 됐다고 세대별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아파트 관리 그 비용에 포함돼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여기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도 거기서 저기 교부를 합니다. 왜 여기서 왜 교부를 해? 관리실에서 그냥 거기 산정된 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가면 되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아파트에 A라는 세대가 얼마나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한전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이제 예. 나중에 그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카드를 안 갖고 다니까 간편해서 좋은데 만약에 비밀번호로 하게 돼서 후불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단점이 복잡한 행정 절차, 관리사 업무 증가만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원님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관리비에 그냥 포함돼서 나오면은 뭐 이렇게 단점이라는 게 이렇게 상세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예, 먼저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선불제 말고 후불제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장단점이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과연 선불제가 더 좋으냐, 후불제가 아니냐 가지고 더 명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 보고드린다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예, 편리한 방법을 해주시고요. 여기 의무 대상 보니까 저기 거의 다가 저기 만안구에 치우쳐 있고요. 동안구는 한 25개소밖에 안 되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안구에 이게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83개소 중 1개소 안양 자이른의 아파트는 자체 설치를 했거든요. 예. 이걸 딱 보면서 아까 윤혜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단지를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시공사에서 이렇게 자체 설치를 했다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떨칠 수가 없네요. 예, 그 관계도 저기 부의장님하고 윤혜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적절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시사기획 창인가 그걸 좀 잠깐 봤더니 대표가 성남과 우리 시에서 시장님들이 나와서 지금 이 신도시 특별법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이쪽에 노후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뭔가 신도시에 이제 특별법을 해서 이제 다시 조성될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시공사에서 설치해서 그냥 거기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하면 이 관에서 굳이 이렇게 할 거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렇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감사. 그 뭐 건축 협의라든지 그렇죠. 부서 협의 돌릴 때 오면 의견을 다시 다뤄서 신축하는 거는 사업자가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그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왔던 듯이 번호냐 카드냐 이거 의견이 나왔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이제 체험을 안 해봐서 제가 모르지만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안양시는 지금 번호인가요 카드인가요? 두 가지 공용인가요? 지금 저기 그 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카드만요. 예. 그것도 또 검토하셔야 돼요. 예, 그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연세도 연로하신 분들이 카드 아니라 좋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름이랑
봉투를 채우려고 아까워서 작은 거를 사도 조금 남았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 봉투는 그만큼의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카드냐 번호키냐 뭐 이래 가지고 그 불편함을 좀 줄여준다면 이런 거를 또 선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예, 보고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네, 김정주 의원님.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좀 뭐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비에는 일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괄제로 해가지고 이 카드에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탁 하면 버리는 용량만큼 금액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면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파트는 번호보다 카드를 많이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가 90이신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궁금했어요. 이제 카드, 그렇구나. 버스 충전 카드처럼.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근데 카드도 되고 번호키도 되고 두 개가 다 활용된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들어갈 때도 저희는 카드도 되고 번호도 되거든요.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원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의원님. 우리 정선미 과장님 보건소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번에 뭐 이 과태료 이거 일부 개정 조례하는 상위법도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이게 정해졌다면 해당 기관이 있죠. 네? 여기 관련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데 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면 보통 이 하고선 그냥 끝나. 담당자도 잊어버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떠한 거를 꼭 파기해야 되는데 누가 확인을 5년 만에 하겠어요. 확인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지역보건 개정되고 했을 때 요 개정된 사항을 확실하게 관련 기관에 모두 고지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우리끼리만 여기서 뭐 개정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요 과태료 부과 기준 이렇게 변경될 때 5년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부과가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관련 기관에 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선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